원자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결합이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의 얘가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 실리콘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최외곽전자가 8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원자들도 최외곽전자가 8개. 수소는 특별하게 8개가 아니고 2개죠. 그렇죠? 첫 번째 궤도니까 2개의 케이스고 다른 원소들은 그러니까 수소하고 헤리움은 2개고 나머지는 다 8개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외곽전자가 하여튼 8개로 만들려고 그래. 그런데 실리콘의 경우에는 실리콘의 원자 수가 14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외곽전자가 14개가 있습니다. 최외곽전자가 아니고 실리콘 주변에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14개가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궤도에 2개의 전자가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 8개의 전자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궤도에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14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4개밖에 없으니까 8개를 맞춰줘야 돼.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4개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4개를 다 내놔야 되는데 이 4개라는 개수를 갖다 내놓기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받아오기도 힘이 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실리콘하고 서로 공유를 하겠다는 거죠. 원자를. 그래서 주변에 있는 4개의 실리콘 원자와 이 실리콘에서 4개의 전자를 내놓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실리콘들이 한 개씩 내서 4개를 내놓으면은 이 센터에 있는 실리콘은 8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실리콘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리콘은 어디 돼요?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실리콘하고 또 결합을 해서 8개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나와 주변에 있는 원자와 같이 전자를 공유를 해서 결합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리콘, 그 다음에 탄소. 탄소의 경우에는 2가지 결합이 있습니다. 흑연이 있고요. 흑연처럼 결합하는 게 있고 하나는 다이아몬드처럼 결합하는 거 있습니다. 똑같은 탄소로 만들어져도 흑연이 될 수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는 공유결합을 하는 거고 흑연은 C가 있으면은 4개의 최외곽전자가 4개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탄소와 1개씩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씩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개 내놓고 얘도 2개를 내놓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팔을 근쳐서 다른 사람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면은 쭉 연결이 되죠.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하고 두 손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연결이 안 되죠. 둘이만 연결되는 거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공간적으로 결합이 되는데 탄소처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전자만 하니까 1차적인 결합밖에 안 되니까 이 결합은 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흑연은 잘 부서지고 다이아몬드는 거의 뭡니까? 최고의 경도를 갖고 있죠. 그죠? 공유결합이 제일 강한 결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도 다이아몬드 구조니까 똑같은 공유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FCC 구조에서 센터에 원자가 하나 있고 주변에 사면체로 4개의 실리콘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들이 공유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지금 평면적으로 그래서 그렇고 입체적으로 그래도 사면체의 센터에 실리콘이 또 하나 있죠. 그렇죠? 그 센터에 있는 실리콘이 주변에 사면체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원자들과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던 전자 마찬가지 실리콘도 그 주변에 또 실리콘이 4개 있을 거니까 그거와 또 공유결합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실리콘들이 공유결합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자, 공유결합의 의미는 이제 알겠죠? 그렇죠? 또 색다른 또 공유결합이 있어요. 실리콘의 경우하고 또 다르게 수소 결합이 있는데요.
수소는 왜 돼요? 태외곽전자가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팔이 하나 있는 사람이 악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수소하고 둘이밖에 안 돼. 팔이 여러 개 있어야 뭐 여러 사람하고 잡지. 수소는 오직 태외곽전자가 하나밖에 없고 하나가 더 필요해.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수소하고 둘이가 공유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는 두 개만 필요한 거니까 두 개가 만족을 해. 그러니까 두 개만 되니까 완전히 수소 분자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공유결합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일반적인 공유결합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소결합을 궁극적으로 들다 보면 공유결합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는 수소와 나와 한 개씩 전자를 공유하는 거지. 그런데 둘이밖에 안 되니까 이게 결합력이 거의 없어. 그래서 기체로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고체는 거의 만들기 힘들어. 이 수소 결합도 일종의 공유결합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체외곽전자가 4개 있는 원소의 공유결합과는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금속결합이 있는데요. 이 금속결합도 마찬가지로 공유결합의 일종입니다. 자, NA라는 금속이 있어요. 그러면 NA는 체외곽전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체외곽의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걸 8개 만들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7개의 다른 NA가 필요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리콘은 주변에 4개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7개의 나트륨으로 심플 큐빅의 모서리에 있는 이 8개의 나트륨 원자가 공통으로 한 개씩 다 내놔. 그럼 8개가 되죠. 그죠? 그 8개를 공유를 하는데 좀 공유하는 시스템이 좀 달라. 이와 같은 케이스는 딱 주변에 그러니까 이렇게 2개씩 딱딱 맞춰갖고 결합이 되는데 얘도 하나 내놓고 얘도 각각 해가 8개를 내놓고 나서 이 8개가 각 원소마다 돌고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이 원자도 8개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원자도 8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공유결합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8개가 돼야 돼. 내가 내놓든 남이 내놓든. 자, 8개의 전자가 이 8개의 나트륨을 같이 돌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에 주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 안에 이렇게 묻혀있어, 8개가. 그리고 이 8개가 다 같이 나트륨 8개가 공유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금속결합이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전자가 모여있는 이것이 마이너스 이온을 띠고 되고요. 이 나트륨들이 플러스 이온을 띠고 돼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이 전자 구름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름이 마이너스 이온을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이온들이 도망을 못 가고, 그게 이제 푸른 포스로 묶여 있는 거고. 또 그 뒤에는 또 새로운 또 전자 구름이 있고, 또 나트륨 이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뭉쳐서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는 금속결합이라고 자세히 얘기하는데, 얘도 궁극적으로 들다 보면은 공유결합이다. 우리는 근데 얘를 금속결합이라 그러고, 얘는 수소결합이라 그러고, 실리콘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온결합이 있습니다. NaCl 같은 거. NA만 쭉 있는 거는 금속결합이고, NA라는 이온과 Cl이라는 원자가 결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NA는 전자가 하나 있는 케이스고, Cl은 전자가 7개 있는 7쪽이죠. 그쵸? 그래서 전자가 7개 있는 것을 갖다가 8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누군가 하나를 빌려줘야 돼. 그래서 NA는 전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얘를 줘버려. Cl한테. 그러면은 NA가 전자를 줘버렸으니까 자기 자체는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 Cl은 전자를 하나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두 개의 NaCl이 하나만 딱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Na 주변에는 수많은 Cl이 둘러싸여 있고, Cl 주변에는 다시 NA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가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그것이 이온결합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NaCl 딱 만들어지고, 이것도 NaCl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소금이
분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소금 덩어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고체가 돼 있다고. 그 말은 Na 주변에는 Cl이 있고 Cl 주변에는 Na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온 결합입니다. 다 같은 이온 결합이라도 HF는 좀 달라요, 또. 얘도 1가고 얘도 7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H 플러스와 F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데요. 이것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이 됩니다. 이온 결합이 되는데 얘네들은 구름처럼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H 주변에 F가 있고 F 주변에 H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얘는 Na 주변에 Cl이 있고 Cl 주변에 Na가 있으니까 이게 서로 물려가는데, 이 HF는 여기에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이고 여기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뭐라 그러나 봐. 쌍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중심체하고 마이너스의 중심체가 조금 어긋나갖고 쌍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극자가 되니까 플러스의 중심하고 마이너스 이온을 띠는 쌍극자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 플러스하고 밀고 얘는 당기는 거니까 여기 거꾸로 돼갖고 이런 식으로 붙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반델바르스 포스라 그러는데 저런 식으로 쌍극자끼리 붙어 있는. 그런데 그 붙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가하면 이것이 떨어지는 거니까 HF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온 결합이라도 NaCl인 케이스와 HF인 경우가 단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분자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HF라는 분자가 막 붙어 있는 그런 케이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결합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합은 바로 이 공유 결합이다. 실리콘. 우리가 어차피 공부는 실리콘에 대해서 할 거니까. 그래서 구조도 다이아몬드 구조만 얘기했고, 다이아몬드 구조를 앞쪽으로 쭉 가니까 FCC가 됐고, FCC의 기본은 또 큐빅이 됐고, 그래서 큐빅도 비우고 FCC도 비우고 다이아몬드 구조도 비웠고, 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산업계에 쓰고 있는 면은 100면, 110면, 111면 요 세 개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면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도 여러 결합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공유 결합, 실리콘의 공유 결합만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림 아시나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보륨 아시나이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는 3개를 내놓지만 주변에 5개를 내놓죠. 그쵸? 그래서 8개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또 가리움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 쭉 나가는. 그러니까 가리움 아시나이드, 가리움 아시나이드 이런 식으로. 실리콘은 그냥 실리콘, 다 같이 실리콘이 있는 거고. 자, 고체의 결함과 불순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실리콘을 우리가 싱글 크리스탈로 키우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완벽한 100%의 싱글 크리스탈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다이아몬드 구조를 쫙 이루는 실리콘이 아니고 중간에 실리콘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실리콘이 그 자리가 아닌데도 탁 들어가 있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결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싱글 크리스탈을 못 이루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불순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물체 안에, 이 고체 안에는 전 100%가 실리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있어야 되는데 뭐 불순물, 다른 물질이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러한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는 그걸 갖다가 불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100%의 실리콘으로 100% 싱글 크리스탈이 만들어졌을 때를 갖고 우리가 따져요. 따지지만 산업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OPMP를 갖고 정폭기를 만들어. 근데 이상적인 정폭기가 아니야, OPMP는.
근데 공부는 이상적인 OPMP에 대해서 공부하죠? 근데 실제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 특별한 케이스는 안 나옵니다. 그 특별한 케이스가 되면은 그때는 실제 OPMP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약간의 정폭률이 조금 떨어지고 또는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케이스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상적인 케이스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전에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마다 조금씩 생각을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수업 시간에 항상 이상적인 걸 생각해요. 그래서 결함이 없고 무결함, 무불순물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이 아니고 결함이 존재할 수도 있고 불순물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리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실리콘이 없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없다. 이걸 갖다 베이컨시라 그럽니다. 결함이죠. 실리콘이 있어야 되는데 실리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리콘이 하나 들어왔어. 이게 없을 자리에 실리콘이 하나씩 들어간 거예요. 이걸 갖다 인터스티셜이라고 그래요. 틈새 원자라고. 그러니까 격자가 착 이루어졌는데 격자에 전자가 있어야, 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자리에 원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이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얘 때문에 얘네들이 밀려나요. 힘에 의해서. 그렇죠?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방에가 실리콘 구조들이 쫙 깨지는 거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이것들이 일로 밀려올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깨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결함이라고 해요. 점결함. 그러니까 요거하고 다르게 성결함이라고 있는데 결함이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케이스. 그런데 성결함이 뭐냐 하면은 실리콘이 쭉 가다가 쭉 라인을 가다가 여기는 없어.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쭉 같이 배열되어 오다가 이 쭉 밑으로는 다 없는 케이스. 이 선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니까 성결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 좋아해서 하는 거지 점결함이 있고 성결함이 있고 이거는 재료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따지는 겁니다. 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었는데 결함이 있더라. 그럼 어떤 결함이냐 막 조사를 하다 보면 성결함이 될 수도 있고 정결함이 될 수 있고 전자과 학생들은 뭡니까? 그거 웨이퍼 갖고 그냥 소자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이놈이 결함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불순물. 요 불순물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그 제작자가 사람이 원하지 않는 불순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순물을 얼마 도핑을 잡아놓는 케이스가 있고, 나는 원치 않는데 이 제조 공정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조 과정에서 원치 않는 게 첨가되는 그러한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 불순물이 농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먼저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론도 필요해요. 이 실리콘의 웨이퍼에 전자의 밀도,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니까 전기 전도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죠? 전기 전도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자유전자가 조금 존재. 그건 나중에 자유전자라고 안 하는데, 컨덕션 배트,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전기를 움직이는 거니까. 자, 전자라는 게 원자 핵 주변에 돌고 있는 이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부속되어 있는 전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원자에 딱 배속이 되어버렸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기 전도들이 전혀 기회를 못 합니다. 마이너스 이온이라 하더라도 전류가 뭡니까? 그 차지가 움직여줘야 되죠. 전류의 정의가 단위 면적당 1초 동안에 1쿠럼의 차지가 움직여야 1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야만이 전류가 되는데 얘네들은 부속대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니까 전기 전도들이 전혀 기여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나중에 생기게 되는데요. 반도체에서 그 전자의 밀도가 Ni라고 표현해서 이 정도가 됩니다. 1세제곱센티미터당
1.5 곱하기 10의 10승계의 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자를 한 개 만들어낸다. 또 나중에 이제 전공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전공을 만들던 전자를 한 개 전공도 뭐 전자하고 같은 개념인데 플러스 이온이냐 마이너스냐 나중에 가서 다시 정의를 할 거니까 지금은 차지라고 생각합시다. 하여튼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불순물이 차지를 만드는 것도 있고 안 만드는 것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만드는 것이 이 제조 과정에서 원치 않는 불순물이에요. 원치 않는 불순물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개수를 몰라. 그러면은 이만한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의 개념이 없어져. 내가 전자가 10의 15성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10의 15성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얼마만큼 토핑을 했는데 원치 않는 불순물이 들어가서 이 수식을 갖다가 깨버렸으면 그 다음 계산이 안 돼. 그러면은 원치 않는 불순물이 들어와서 얘보다는 적어야 돼요. 한 개를 만든다 그러면 들어오는 불순물이 적어도 10의 10성 오다가 아니고 10의 9성 오다는 돼야 된다는 거죠. 단위 세제곱센티미터당 10의 9성계는 들어가도 무방하다. 그러면은 원래 10의 10성계라는 전자가 있었는데 그거다가 더하기 10의 9성계 해봐야 10의 10성계라고. 그쵸? 뒤에 있는 요 오다만 조금 바뀌는 거지. 오다가 아니고 개수만 조금 바뀌는 거지. 크기 오다는 안 바뀝니다. 그러면은 실리콘의 원자 밀도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5 곱하기 10의 22성계가 됩니다. 단위 면적당 원자의 개수가 10의 22성계, 불순물 개수가 10의 9성계가 되려고 그러면 순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하면은 10의 13성계. 의 12성계가 돼야 되는데, 요거도, 10의 10성까지 허용이 된다고 보면, 10의 10성계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얼마만한 원자 밀도에, 원자 10의 22성계 안에, 실리콘 원자 22성계 안에 불순물이 10의 10성계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퍼센티지로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12성이죠. 그걸 갖다가 순도로 따지면 99.99로 해서 9가 11개가 되네요. 이 정도의 순도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반도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요게 0.1%가 불순물 아니에요. 요 불순물이 10의 마이너스 12성이 돼야 돼요. 불순물이 10의 마이너스 12성 돼야 원자의 개수에다가 이걸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토탈 불순물 개수죠. 돼요? 계산이? 자, 여기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여기서 그 학생이 금호공대생 아닌 학생, 불순물이 1% 있다. 그럼 몇 명 있다는 거예요? 한 명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 곱하기 1%가 0.01이죠. 100 곱하기 0.01 하면은 개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토탈 개수에다가 퍼센티지를 곱하면 불순물이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실리콘을 갖다가 정제할 때 일단 9가 11개 될 정도의 퍼센티지로 정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반도체 포자로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9-11이라고 그럽니다. 9가 11개. 자, 그런 불순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전자의 개수를 갖다가 10의 15성계를 만들려고 그런다 하면은 전자를 만들어내는 불순물, 그걸 도너라 그럽니다. 나중에 얘기하지만 도너의 개수를 갖다가 내가 인위적으로 10의 15성계를 넣으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공정상에서 원하는 불순물을 도핑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장에서 불필요 원치 않는 첨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도핑 기술을 이용해서 도핑으로 불순물을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N타입도 만들고 P타입도 만들고 N타입도 하이 도핑을 시키느냐 로우 도핑을 시키느냐 또 성질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성질을 이용을 할 거니까 그 성질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넣어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도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리콘 웨이퍼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N타입을 만들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가 이온을 나중에 이제 지금은 너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가 이온을 넣으면 N타입 되는데 오가 이온을 갖다가 이렇게 첨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다가 오가 이온을 이렇게 올리고 원소로 전기로 속에서 한 1000도씨에서 이렇게 장시간 두면은 이것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갑니다. 녹아서 안으로. 안에 있는 실리콘 원자하고 밖에 있는 오가 이온하고 서로 치환이 일어나. 그래서 실리콘은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반응을 하다가 자꾸 내려가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가 이온이 쭉 분포가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디퓨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방법은 오가 이온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힘으로 밀어여요. 이온 임플란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이클로트론에 의해서 이온을 갖다 가속을 시켜서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때려버려. 때리면은 이게 샥 들어간다고 안으로. 라고 얘기하면. 모래에다가 강하게 뭐 어떤 쇠 조각이 박힌 뭐인데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쵸? 그런 식으로 오가 이온들이 쭉 힘이 세면 멀리 가고 힘이 약하면 표면 뭐 있고 그래서 이 안에 분포를 시킵니다. 원하는 만큼 개수를 딱 열 수 있어요. 그때는 수소 같은 것도 열 수 있는 거예요. 수소 이온을 만들어 갖고 사이클로트론을 돌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가 돼서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수소를 갖다 도핑시키려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왜? 이 수소 쌓아봐야 금방 다 날아가 버리죠. 그쵸?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임플란트라 그래요. 그래서 임플란트라 하면은 원래 있던 실리콘 자리에 강제적으로 뭔가 하나, 이물질 하나 탁 들어오는 거니까 격자가 깨어져 버려. 그 자체에서. 그래서 어닐링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온도를 올려서 약간 한 100도, 한 500도 정도로 이렇게 올리면은 얘네들이 막 움직이면서 제자리에 착 차가 들어가는 거야. 정확하게 하면 임플란테이션. 이렇게인데, 그것까지만 임플란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 그러면 싱글 크리스탈을, 실리콘 싱글 크리스탈을 켜야 돼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웨이퍼 잘라서 웨이퍼를 만들고 반도체 회사에 주면 그거 갖고 TR도 만들고 오피엠퍼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든다고. 뒤에 걸 먼저 얘기할게요. 이렇게 실리콘을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순도 낮은 실리콘입니다. 순도가 99.9가 11개가 되는 게 아니고 뭐 9가 한 7개 뭐 이 정도 되는 뭐 6개, 5개도 마찬가지예요. 순도가 낮은 그러한 실리콘 재료를 갖고 순도가 높은 실리콘 재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그 소금물이 먼저 얼어요? 그냥 물이 먼저 얼어요? 자, 먼저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기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0도에서 보면은 물이 먼저 얼고 소금물이 늦게 얼는 거고 낮은 온도에서 쭉 올라온다고 생각한다면 소금물이 먼저 얼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기점은 항상 0도를 갖고 상호를 갖고 기준점을 하니까 먹는 것이 소금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절대 온도. 누군가가 봐가 저 열대 온도 영하 273도에서 쭉 올라오는 거야. 쭉 가면은 누가 먼저 얼어요? 소금물이 먼저 얼죠? 그 다음에 순수한 물이 온다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불순물이 많으면은 용중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다고. 자, 물은 0도에서 용융이 되지만 이 실리콘은 적어도 뭐 1500도씨에서 녹는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는 1500도가 아니고 1450도에 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여기에다 다 녹화. 1500도로 해서 녹습니다. 액체로 만들어갖고,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저를 쏴. 그러면 여기 가면 녹아. 용융이 된다고. 그래서 레이저를 쫙 움직여줍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부터 온도가 싹 내려가요. 내려가면은 제일 먼저 표출되는 것이 실리콘하고 불순물하고 같이 합쳐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실리콘만 고체로 되고 불순물은 녹아적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고체화되는 것은 1500도 이상이니까 실리콘도 녹아있다가 1500도에서 1499도가 딱 되면 실리콘은 고체가 되는데 불순물이 되어 있는 거는 녹아있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있으면 녹고 불순물이 없는 거는 고체가 되는 거니까 고체가 된 거는 실리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도씨에 실리콘 넣는다면 1490도 정도 해갖고 쫙 움직이죠. 그러면 불순물이 쫙 끌려갑니다, 절로. 그래서 여기서 남는 거는 실리콘만 쫙 남는데 100%는 아니에요. 1490도에서 몇 %까지는 불순물이 있더라도 고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물 농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한번 스캔 쫙 하면은 여기가 이제 불순물 덩어리가 되니까 잘라서 없애버리고 또 쫙 하고 이렇게 수차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순도가 높은 실리콘으로 바뀌게 된다. 이 지금 싱글크리스탈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녹았다가 다시 고체를 시켰다가 녹았다가 고체를 시켰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나중에 에피텍스를 키우는 것도 그 원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여튼 불순물이 있으면은 녹는 점이 낮다. 그러니까 소금물이 낮은 온도에서 녹듯이, 얼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고트를, 순도가 높은 인고트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코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히타를 만들고 여기다가 용기에다가 실리콘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이 녹을 정도의 열을 가해요. 그러면 이 용기는 그 온도에서 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실리콘은 녹더라도 실리콘보다는 안 녹아야 돼요. 고온에서 견디는 그러한 용기를 갖고 거기에다가 실리콘을 넣고 주변에 열을 가해서 이 실리콘을 녹입니다. 녹이고 나서 시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없으면 실리콘 싱글 크리스탈을 못 키웁니다. 그러니까 싱글 크리스탈을 키우고자 하는 그 싱글 크리스탈, 아주 작은 싱글 크리스탈을 갖고 여기다가 탁 위에 적십니다. 적시고 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돌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구를 위에 만들어. 턴을 하면서 서서히 올리는. 거기에다가 시드를 이렇게 달고 이걸 적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빨리게 하면 떨어져 버리니까 천천히 올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올라오면서 실리콘이 고체화되면서 그 표면에가 붙어. 시드 표면에. 그래서 쫙 올리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이런 스타일의 싱글 크리스탈이 쫙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속도만 조금만 빨라도 떨어져 버리고 속도가 천천히 하면은 오랫동안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웨이파에 만드는 이런 식으로 실리콘 싱글 크리스탈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웨이파를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웨이파 장이 나오겠죠. 오늘 그림을 보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에피텍시얼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반도체에서 하는 거 에피 그럽니다. 대화할 때 에피 올려서 뭐 이러면서 에피텍시얼 레이어를 만들어 였는 건데요. 이거는 밑에 이미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이 있어.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위에인데 그 위에다가 원자를 하나씩 떨쳐갖고
지대로 배열이 가도록.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굉장히 낮은 온도, 원자가 떨어지자마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온도에서는 싱글크리스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눈 내리는 식으로 내리버리니까. 그런데 약간의 온도를 갖다가 올려주면은 얘네들이 원자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날 정도로 하면은 떨어지면 싹 움직여주니까 밑에 판이. 그러면 위에 떨어지는 원자는 지자리가 탁 앉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리콘 원자를 갖다가 위에서 떨주면서 이 레이어를 키워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에피텍셜 레이어라 그럽니다. 그렇게 큰 층을. 그러니까 처음에 싱글크리스탈 키우는 게 아니고 키워갖고 잘라서 웨이파를 만들어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싱글크리스탈 키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에피텍셜 레이어를 만들어줘야 할 공정이 있어. 그렇게 할 때 에피텍셜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실리콘을 띄우는데 이게 CVD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LP, 그 다음에 MB,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공정에서 다 하는 건데, 지금 이 반도체 공학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실리콘 원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SrCl4 플러스 H2를 하면은, H4를 해야 되겠네. 실리콘 원자 플러스 4배 HCl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체니까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기구에다가 여기에는 H2라는 가스를 주입하고 여기에는 SiCl4라는 이러한 가스를 주입하면은 여기서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실리콘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실리콘이 실리콘 웨이파 위에다 떨어지는 거예요.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에피텍셜을 키우는 방법이 CVD.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PE는 가륨 아시나이드 플러스 가륨이 첨가된, 그러니까 가륨이라는 이온이 첨가된 가륨 아시나이드예요. 얘를 갖다가 액체로 만들어. 액체로 만드는 걸 갖다 여 위에 올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액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액체에 있는 가륨 아시나이드는 절대 녹지 않습니다. 이 위에 있는 액체가 녹을 정도는 가륨 아시나이드라는 물질에다가 가륨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가륨 아세나이드라는 원래 본체에다가, 본물질에다가 가륨이라는 불순물이 첨가된 거니까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야. 그러면 얘는 용융점이 낮아.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액체지만은 밑에 가륨 아세나이드는 고체가 될 수 있어요. 왜? 얘는 용융점이 높은 거니까. 온도가 더 높아가야 얘가 녹기 시작하고 얘는 이미 녹았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 서서히 싣고 모여야 돼요. 요게 가륨 아세나이드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액체 속에 있는 가륨 아세나이드 중에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밑에 있는 기판에다가 이렇게 쌓여있는 그러한 현상. 그걸 갖다가 우리는 LP, 리퀴드 페이즈 에피텍셜.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에피텍셜을 갖다가 키우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MB는 뭐 여러 가지 녹아요. 녹으면서 정발을 합니다. 정발을 해서 올라간 게 이 타겟가 붙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셔틀을 만듭니다. 셔틀을 닫아버리면은 올라가. 그리고 셔틀을 갖다가 풀로 여느냐 반 여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이온의 수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가륨 아세나이드를 이렇게 만들려고 여기다가 붙이려고 그러면은 얘 열고 얘 열어갖고 부임을 쪼면 돼. 올라가 붙겠죠, 그쵸? 그럼 어느 정도 가륨 아세나이드를 만들어. 그러고 나서 닫아버려. 그러고 나서 AL을 쏘고 얘도 쏘고 얘도 쏘면은 가륨, 알루미늄, 아세나이드 해가 0.5, 0.5. 그러니까 얘 0.5, 얘 0.5, 얘는 1 되도록 비율로 올리면은 이와 같은 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청에 들어가 있는 그 원자들의 이온의 배열, 분포, 비율을 갖다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